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평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반도체주가 같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만 보느라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에는 조금 다르게 봐도 좋죠? 다음 주장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하루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기준으로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반도체와 스마트폰만 보던 시선에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메모리 반도체, HBM, 파운드리, 갤럭시 스마트폰을 떠올리죠. 당연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축이 반도체와 모바일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가 바뀌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예전처럼 엔진과 차체 중심의 기계 제품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점점 소프트웨어와 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AI가 들어가는 전자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점점 커다란 전자기기처럼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전자제품처럼 바뀔수록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차량 안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오디오가 들어가고, 센서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가죠. 운전자를 돕는 ADAS가 필요하고, 차량 안의 정보를 처리하는 중앙 컴퓨팅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마트카가 연결되면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과 하만의 전장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에게 자동차가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삼성전자가 당장 자동차 회사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대차나 기아처럼 완성차를 만든다는 뜻도 아니죠. 핵심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와 전장, 소프트웨어, 센서, 디스플레이, 오디오, 연결 플랫폼입니다. 자동차가 바뀌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기술도 바뀌고 그 길목에 삼성전자와 하만이 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흐름을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자동차가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돈길이 될 수 있는지, 하만과 ADAS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왜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전 자동차는 기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차체, 디자인, 연비가 핵심이었고 전자장치는 보조적인 역할에 가까웠죠. 물론 예전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갔지만 지금처럼 자동차의 중심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자율주행과 ADAS 기능이 확대되고 차량 안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운전석 앞에는 점점 더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음성으로 명령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집안의 기기와도 이어지는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되면 당연히 반도체가 중요해집니다.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주변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카메라와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해야 하죠. 운전자를 도와야 하고 안전 기능도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여기에 차량 안에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 듣는 소리, 연결되는 서비스까지 모두 전자 시스템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바뀌면 반도체 회사와 전장 회사의 기회가 커집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AI, 그리고 하만을 통한 전장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볼 때 반도체 업황이 좋냐 나쁘냐를 먼저 봅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와 전장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의 비중이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직접 또는 하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시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만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만을 단순히 오디오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면 너무 좁습니다. JBL, 하만 카돈 같은 브랜드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피커나 차량 오디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만은
하만은 자동차 안에서 연결성과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콕핏,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전장 플랫폼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자동차가 전자제품처럼 바뀔수록 차량 안의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차를 고를 때 엔진 성능과 외관, 연비를 많이 봤다면 앞으로는 실내 화면, 연결성, 음성 인식, 운전자 보조 기능, 안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경험까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차량 안의 전자 플랫폼과 연결됩니다. 하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바일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하만이 자동차 안의 전장과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스마트카를 연결하는 그림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차량 오디오를 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용자가 보고, 듣고, 조작하고 연결되는 전체 경험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에이다스 사업을 강화하는 흐름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에이다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차선과 앞차, 보행자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운전자를 돕는 기능이죠. 여기에는 카메라, 레이더, 컨트롤러,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오디오나 디스플레이를 넘어 차량의 안전과 판단에 가까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주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만의 역할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안에 화면과 소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 보조와 중앙 컴퓨팅 플랫폼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하만은 전장 사업의 깊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뒤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통신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에이다스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결국 운전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차선 이탈을 알려주고 앞차와 거리를 보고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동을 돕고 운전자가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차량이 대신 계산해주는 기능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 현실화되느냐와 별개로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은 이미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경고, 스마트 크루즈 같은 기능은 소비자들이 점점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기능들이 고도화될수록 차량 안에는 더 많은 센서와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주변을 보고, 레이더가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중앙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디스플레이와 음성, 진동, 제동 시스템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하만이 에이다스 사업을 강화한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사업 하나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차량 안의 인포테인먼트와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점점 하나의 중앙 플랫폼으로 묶이는 흐름에 올라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 차량 안의 여러 기능을 따로따로 제어하는 방식에서 점점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안의 핵심은 엔진만이 아닙니다. 전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플랫폼, 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팔릴 때마다 엔진만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반도체입니다. 차량이 전자화될수록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과 에이다스 기능이 고도화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이 필요하고 차량 안에 여러 시스템을 제어하는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 확대되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 통신칩, 전력 반도체까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모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다 가져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품질과 안정성 기준이 높고 고객사와의 장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자주 바꾸는 제품이 아니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품 검증도 까다롭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시간과 고객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메모리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많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운영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반도체 기반이 여기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자동차 실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정도였다면 지금은 대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콕핏이
값이 들어갑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화면이 확장되고 차량 안에서 콘텐츠를 보고 조작하는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죠.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차량용 사용자 경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집이 연결되는 흐름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집의 기기와 연결하고 차량 상태를 앱으로 확인하고 음악과 내비게이션, 결제와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길 원합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과 스마트홈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를 이해하고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사용자의 습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가 필요합니다. 이 AI는 데이터와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자동차 안에서 AI 기반 경험을 만들 수 있다면 전장 사업은 단순 부품 판매를 넘어 플랫폼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가지고 있고 ADAS 사업을 강화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이 바로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전장은 성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장입니다.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 제품 검증, 공급 계약, 품질 기준, 규제까지 모두 거쳐야 하죠. 특히 자동차 부품은 한 번 들어가면 길게 가지만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볼 때는 단기 호재가 아니라 장기 성장 축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만으로 평가받는 기업에서 AI와 전장, 자동차 플랫폼까지 연결되는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건 하루 주가를 흔드는 재료라기보다 앞으로 3년, 5년 동안 삼성전자 사업 구조가 어떻게 넓어지는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경쟁입니다. 전장 시장에는 이미 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보쉬, 콘티넨탈, 덴소 같은 기존 자동차 부품 강자도 있고 퀄컴과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자동차 플랫폼을 노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자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만이 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는 조합의 힘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AI, 하만의 전장 기술을 묶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이 실제 고객사와 제품으로 연결될 때 시장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동차까지 하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 조합이 실제 매출과 고객으로 연결되고 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된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한 대 안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카메라가 보고, 레이더가 감지하고, 차량 내부의 여러 장치가 서로 통신하고, 운전자는 더 많은 화면과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 하드웨어도 달라지고 그 하드웨어 안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만의 기회가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 디스플레이 기업, 전장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만을 통해 전장 접점을 넓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AI 기술을 자동차 안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하만의 ADAS 강화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조각입니다. 차량 안의 사용자 경험과 운전자 보조 기능이 하나의 중앙 플랫폼으로 묶이면 하만은 자동차 안에서 더 깊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뒤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반도체 업황만 좋아지면 되는가? HBM만 잘하면 되는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되는가? 물론 전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자동차, 로봇, AI 기기,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자기 기술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말에 봐야 할 큰 그림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와 전장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반도체와 스마트폰만 보면 큰 그림이 좁아집니다. 앞으로 돈은 한 산업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한 돈이 자동차와 모빌리티로 가고 전장과 ADAS로 가고 전력 인프라와 AI 플랫폼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연결된 산업 지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사업이 넓은 기업을 볼 때 어느 사업이 실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만과 전장, 자동차 플랫폼, AI 기기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및 모빌리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 반도체 수요가 늘고 전장과 ADAS가 커지고 디스플레이와 통신,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종목을 나열한 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산업에서 어느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보는 지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하만, 전장,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돈이 퍼지는지, 전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관심이 확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놓치는 돈길이 이런 연결 구조 안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하만과 전장을 놓칠 수 있고, 스마트폰만 보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연결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전장 사업의 고객 확대와 사업 안정성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하만과 삼성전자의 기술 결합이 실제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자동차가 AI 기기처럼 바뀌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익축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전장 흐름은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부품, 배터리, 반도체, 플랫폼, 전력 인프라가 모두 연결됩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 기대보다 숫자가 약하면 흔들릴 수 있고, 조용하던 기업도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면 시장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업황 회복이 늦어지고 전장 사업이 기대만큼 숫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흐름이 안정되고 하만의 전장 사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기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삼성전자와 하만의 기술 결합이 고객사 확대로 이어진다면 낙관적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유지돼야 그 평가가 가능한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 전장은 성장성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 매출, 수익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보유 중에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만 보고 있는지, 하만과 전장까지 같이 보고 있는지,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확인할 숫자가 있고 조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삼성전자를 큰 그림으로 보면서도 내 계좌를 지키는 기준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을 반도체 하나로만 보지 않고 자동차와 전장, AI 플랫폼까지 어떤 조건으로 확인해야 할지 보기 위한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반도체와 스마트폰만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가장 중요합니다. HBM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은 계속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가 전자제품처럼 바뀌고 소프트웨어와 센서, 반도체가 중심이 되면 삼성전자의 하만과 전장 사업도 다시 봐야 합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AI, 연결 기술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그 안에서 디지털 콕핏과 전장, ADAS를 연결하는 역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 고객과 매출,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장 시장은 성장성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경쟁도 강하고 고객사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숫자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이면서 동시에 자동차가 전자 플랫폼으로 바뀌는 흐름에 연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